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살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부수고 건축자재며 목수들을 마련하고 스스로 건축술을 배우고 또 벌써 조심스레 설계도가 그려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부자연스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다른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성이 내게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명하는 동안에도 행동에 있어서만은 비결정 상태에 머무르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벌써 이때부터 역시 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잠정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도덕의 규칙을 정했다. 그것은 서너 가지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독자에게 전해주고 싶다. 첫 번째 원칙은 내 나라의 법률과 습관에 복종하고 신의 은총으로 어릴 때부터 배운 종교를 확고하게 견지하며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분별 있는 사람들이 보통 실생활에서 갖고 있는 가장 온건하고 극단에서 먼 의견에 따라 내 자신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나 자신의 의견을 모두 음미하려고 그것들을 이제 아무 가치도 없다고 보기 시작하고 있으니 가장 분별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 사이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마 분별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역시 내가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나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별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실제로 어떤 것인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실제 행하는 바를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의 도덕이 퇴폐해서 스스로 믿는 바를 모두 입 밖에 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는 이유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자기도 모른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믿을 때의 사고작용은 그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알 때의 사고작용과 다르며 전자가 후자를 수반하지 않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다시 나는 똑같이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많은 의견 중에서 가장 온건한 것만을 택했는데 이것은 첫째, 보통 극단은 나쁜 것이 보통이고 어떤 경우에나 온건한 의견이 실행하는데 더 편리할 뿐 아니라 아마 더 선한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내가 틀린 경우에라도 온건한 의견을 갖는 편이 두 극단의 하나를 택한 뒤에 나머지 쪽을 택했어야 했음을 알게 된 경우보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특히 나중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조금이라도 잃게 될 약속은 모두 극단적인 것으로 취급했다. 그렇다고 약속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저 갖가지 법률을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법률은 사람들이 무언가 좋은 계획을 마음에 품었을 때는 약한 마음의 변덕을 막기 위해서 혹은 또 사람들이 별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계획을 생각할 경우에라도 상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계획을 지속하도록 강제하는 맹세라든가 계약 같은 것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은 부당하지 않다. 내가 약속을 거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항상 같은 상태에 머무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또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 나는 판단을 차츰 완전한 것으로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지 더 나쁜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므로 만일 내가 그 어떤 것을 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선이 아니게 되는 일이 생길 경우 혹은 내가 그것을 선으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경우라도 여전히 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궁지에 빠지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양식에 대해서 커다란 과오를 범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의 두 번째 원칙은 행동에 있어서 되도록 확고하고 명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며
아무리 의심적인 의견이라도 일단 그것을 취한 결심을 했을 때는 그것이 매우 확실한 것일 때와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태도로 계속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숲속을 헤매게 된 나그네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지 말고 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도 말고 항상 같은 방향으로 되도록 곧장 걸어가야 하며 그가 그 방향을 선택한 것이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더라도 웬만한 이유로는 그 방향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그네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바로 그곳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적어도 어딘가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아마 숲 한가운데보다는 좋은 곳일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원칙은 나도 이런 나그네를 본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생활의 행동이란 흔히 여유를 허용치 않으므로 더 참된 의견을 분간할 수 없을 경우에 더 개연적인 것을 취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확실한 진리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가 어느 쪽 의견이 개연성을 더 많이 지녔는지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도 역시 한쪽을 취할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더욱이 일단 결심을 한 뒤에는 실행에 관한 한 그 의견을 다시 의심쩍게 보지 말고 매우 참되고 확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취할 결심을 하게 할 이유 그 자체는 진실되고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로서 나는 지금까지 저 마음 약하고 움직이기 쉬운 사람들, 즉 어떤 일을 좋다고 보고 분명찮은 태도로 행동하고는 나중에야 다시 그것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항상 괴롭히는 모든 후회와 회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의 세 번째 원칙은 항상 운명보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이기도록 노력하고 세계 질서보다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바꾸도록 노력할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상밖에 없으며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도 여전히 이룩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모두 우리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앞으로라도 바라지 않게 하고 따라서 내가 만족을 얻는 데 위의 것만으로 충분하다 했다. 사실 우리의 의지는 본래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우성을 가리키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므로 만일 우리가 바깥에 있는 선을 모두 똑같이 스스로 지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선을 우리가 같이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잘못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마치 우리가 중국이나 멕시코 왕국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원통해야 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다이아몬드처럼 썩지 않는 물질로 된 신체를 갖고 싶다든가 새처럼 날 수 있는 날개를 갖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속담에서 말하듯 필연을 덕으로 바꿈으로써 지금 병들어 있으면서 건강하고 싶어 하거나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자유롭고 싶어 하지 않게 될 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모든 사물을 이러한 각도에서 보는데 익숙해지려면 오랜 훈련과 반복되는 사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옛날 운명의 지배를 벗어나 고통이나 빈곤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과 행복을 달할 수 있었던 철학자들의 비결도 주로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이 부과한 많은 제한을 끊임없이 고찰하여 결국 그들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사상밖에 없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어 오직 이것으로 다른 사물에 대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의 사상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었으며 태생과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더라도 이 철학을 갖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결국 그만큼 자유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누구보다도 그들 자신이 더 부유하고 더 힘있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도덕의 결론으로서 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갖가지 일을 모두 음미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생각이 없지만 나 자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스스로 온 생애를 자기의 이성을 일깨우는 데 사용하고 스스로 부과한 방법으로 진리의 인식에 될 수 있는 데까지 전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시작하고부터 나는 항상 더 없는 만족을 느껴왔으며 이 세상에서 이 이상 기분이 좋고 죄가 없고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여겼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진리를 나날이 발견해 감으로써 거기서 얻은 만족은 내 정신을 완전히 충족시켰으며 다른 것은 모두 아무래도 좋다고 여길 정도였다. 그리고 앞에서 든 세 가지 원칙도 실은 다름 아닌 내 스스로를 계속 교육해 나가보자는 계획에 입각한 것이었다. 즉, 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빛을 주고 있으므로 만일 나중에 적당한 때가 왔을 때 나 자신의 판단력을 사용해서 남의 의견을 의미할 것을 스스로 기대하지 않았더라면 잠시라도 나의 의견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더 좋은 의견이 나왔을 경우 그것을 관철시킬 기회를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남의 의견에 따라 안심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내가 택한 길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인식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길인 동시에 그대로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진실된 선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 욕망을 제한할 수도 만족을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의지는 우성이 사물의 선악을 보여주는 데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므로 잘 행하기 위해서는 잘 판단하면 족하며 따라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려면 바꾸어 말해서 모든 덕을 얻을 동시에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손도 얻으려면 되도록 잘 판단하면 충분하며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한 결코 마음의 만족을 잃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이와 같이 확인하여 이것들을 항상 내 신념의 제일 위에 놓여 있던 신앙의 진리와 함께 항상 우선 따로 제쳐놓은 이상 나는 내 의견의 나머지 부분을 버리는데 이제 전혀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룩할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생각한 이 난로방에 더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과 사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으므로 그의 겨울이 미처 다 가기 전에 나는 다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그 뒤 꼬박 9년 동안 세상에서 연출되는 어느 극에 이르서나 배우보다는 구경꾼이기를 노력하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 그리고 하나하나 일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 저지르게 하기 쉬운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데 마음을 쓰면서 전부터 내 정신에 스며들어 있던 모든 오류를 차례차례 뿌리 뽑아 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회의론자들, 즉 오직 의심하기 위해서만 의심하고 언제나 비결정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을 본뜬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은 그와는 전혀 반대였으며 스스로 확신을 얻는 것, 움직이기 쉬운 흙이나 모래를 치고 바위나 점토를 발견한 것만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나는 상당히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음미하는 명제의 허위 혹은 불확실성을 약한 추측이 아니라 명석하고 확실한 추리로 폭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무리 의심스러운 명제를 만나더라도 언제나 거기서 충분히 확실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설령 그 결론이 바로 그 명제가 확실한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라도 하더라도 그래야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낡은 집을 부술 때 부순 것을 따로 제껴 놓았다가 새 집을 지을 때 사용하듯이
나도 내 의견 가운데 기초가 부실하다고 판단된 것은 한편에서는 파괴하고 한편에서는 온갖 관찰을 하여 많은 신뢰를 수집했는데 이것들은 가장 확실한 의견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시 또 나는 내 스스로에게 부과한 방법을 사용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갔다. 왜냐하면 물론 나는 나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방법의 규칙에 따라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 때로는 얼마간의 시간을 제쳐놓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특히 수학 문제에 대해서 혹은 또 수학 문제와 거의 같게 고칠 수 있었던 다른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사용하는 연습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즐겁고 순전한 생활을 보내는 것 이외에 아무 할 일도 없고 쾌락과 악을 구분하는 데도 주의는 하지만 한가한 시간을 따분해하지 않고 보내기 위해서 겉보기에는 온갖 순진한 파적거리에 잠기는 사람들의 생활과 조금도 다름없는 생활을 하면서 역시 나는 내 계획을 지속하여 진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령 내가 책만 읽고 있거나 학자들만 찾아다니거나 했을 경우보다 아마 더 많이 진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 보통 논의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결정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보통 철학 이상으로 확실한 그 어떤 철학의 기초를 아직 구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전행 같은 것을 계획하여 성공하지 못한 듯한 많은 뛰어난 사람들의 예는 그것에 매우 곤란함을 생각하게 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 계획을 완성했다는 소문을 누가 흘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더라면 나는 아마 이같이 빨리 그것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무엇에 입각하여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나 자신의 말로써 얼마간 그러한 소문에 힘을 더했다면 그것은 학문을 좀 했다는 사람들의 보통 방법보다 더 훨씬 솔직하게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했기 때문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또 아마도 나 자신이 그 어떤 학설을 자연스럽게 떠벌리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가진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내 기질상 내가 믿는 그대로와는 다른 것으로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에게 주어진 명성의 값어치가 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꼭 8년 전이 되지만 그러한 희망이 나로 하여금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를 모든 곳에서 멀어지게 하여 이 나라에 숨어 살 결심을 하게 했던 것이다. 이 나라에서는 전쟁이 오래 계속되어 규율이 훌륭하게 잡혀 있어서 상비군은 사람들의 한층 안심하고 평화의 선물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 같았다. 여기서 나는 남의 일에 흥미를 갖기보다 자신의 일에만 열심인 매우 활동적인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생활의 편의를 무엇이나 잃지 않고도 가장 먼 황해에 와 있는 것처럼 고독한 은둔 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를 읽었습니다. 자, 읽으면서 궁금한 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도덕의 규칙을 정했다는데 그 도덕의 규칙을 정한 이유가 왜 그래요? 그 도덕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용되는 거.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지? 지금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 그 사람이 많은 사는 곳에 살아야 된다면, 거기 살려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규칙을 따라야 되잖아. 그치. 이게 임시로 내가 한번 이제 임시로 이제 집을 새로 짓는데 임시 거처가 있어야 되니까 이 거처에서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법을 그래도 따라 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가 따로 집을 짓지만 현재 살고 있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한 네 가지 원칙은 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원칙이? 뭔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에 새 집을 지으면서 현재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원칙을 정한 거지. 현재 이제 임시집의 원칙이라고 3장 3부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미처 못했어. 어? 뭘? 그러면 뭐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올 때? 살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법을 그럼 내가 무시해 버릴 거야? 우선은 따라 해보고, 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서 맞는 틀린지를 살펴보겠다. 하나하나씩 해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집 지을 때 집 음, 짓다 그 법 때문에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잖아. 어떻게 예로 들어볼 수 있을까?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있을까? 그 법도 사람이 만든 법이고 그 사람은 어떤 큰 나라가 이제 부강하게 만들어지려면은 필요한 요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을 텐데 그러면은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이 법에 있을 텐데 그런 법을 따르면서 그게 몸에 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임시집이야. 후에 다시 이제 다 집을 지으면 다시 그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거지. 그 당시에 이제 지동설하고 천동설이 있었어. 지금은 지동설이 맞잖아. 예. 그 당시에는 근데 대세가 천동설이야. 그 당시 같이 이제 데카르트랑 갈릴레이가 같이 살았는데 갈릴레이가 그 심판을 받아서 지동설 주장했다가 그래서 이제 자기 주장을 바꿨지. 천동설이다. 예. 자, 그럼 데카르트는 지동설일까 천동설일까? 선택 안 했을 것. 아니 여기서는 천동설이 맞는 걸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천동설을 맞다 그러고 천동설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 심판을 받으니까 자기 연구를 위해서 어, 아니 천동설이 맞다.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검증을 자기 하지 이제 지동설이 맞구나. 그러나 아직 자기가 깊이 생각하기 전에는 그냥 천동설이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이 그 생각하는 임시거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생활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지. 쌤이가 지금 중학생이잖아. 예. 쌤이가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어. 그래서 중학교 다 때려치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중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일을 이제 새로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생활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거지.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이제 최소한 하면서 그러나 나의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놀고 싶은데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기 데카르트는 할 일 하면서 놀겠다고. 그렇죠. 먼저 할 일을 해버리면 하고 나머지 시간에 놀겠다. 이 사람의 이제 생각의 패턴을 그렇게 이제 읽어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은 그 법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인 그치? 응.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 쭉 나온 거는 뭐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아니지. 원칙을 세 개를 먼저 했는데 첫 번째 이 세 개의 원칙을 잘 정리한 게 저기 33페이지에 나오지. 첫 번째 원칙, 나 자신의 판단력을 사용해서 남의 의견을 음미한 것을 스스로 기대하지 않았더라면 잠시라도 남의 의견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기 아직 생각하기 전에는 먼저는 받아들이겠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그 임시거처로 두 번째 원칙은 거기 보면
남의 의견을 따라 안심하고 나아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항상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렇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데카르트가 살던 시대의 분위기는 굉장히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는가 봐. 근데 데카르트는 나는 남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남과의 관계가 어때? 저, 좋은 관계로지. 좋은 관계를 이제 겉으로는 맺지만 아, 속으로는 나의 집을 짓겠다. 이런 그 거지. 나의 집을 지을 때 방해하지 않기 그래서 위해서 방해를 안 받기 사람들과,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원칙. 그러니까 남의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겠다는 게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 원칙은 뭐야? 나는 내 욕망을 제한할 수도 만족을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만일 내가 택한 길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인식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길인 동시에 그대로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진실된 선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 욕망을 제한할 수도 만족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이 첫 번째, 두 번째로 택한 이런 음, 원칙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만 이렇게 편안하게 음, 욕망을 제한하고 얻을 것이다. 음. 라는 얘기?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하겠다는 거지. 욕망과 이런 그것을 자기를 이렇게 세 번째 원칙은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지. 자기의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잠재운다는 거야. 세 번째 원칙이. 그러니까 남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때?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되지. 그치. 내가 자기의 어떤 그런 남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좀 낮추고 겸손하게 맞춰주고 자기 욕망대로 안 산다, 안 살겠다. 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야. 자기 뭐 욕망대로 막 살면 어때? 눈에 띄겠지. 눈에 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파고 들어올 거 아니야. 쟤는 왜 그러지? 하면서 막 하면 이 사람이 속에 그 하고 싶은 그 새로운 집을 짓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조용히 살겠다. 살겠다. 조용히 살기 위해서 자기를 굉장히 통제하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세 번째 원칙이에요. 그 뒤에 얘기는 그런데 이렇게 안 뛰려고 했는데 뛰어버렸어. 저기 35페이지 보면 내가 이미 그 계획을 완성했다는 소문을 누가 흘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더라면 근데 알아버렸어. 이 누군가? 누군가가 이 데카르트가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을 추구하는 것을 연구한다는 것을 알아버렸어. 왜 알려지게 됐을까? 왜 왜? 알려지게 됐지?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솔직하게 고백을? 그렇지. 솔직하게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고백을 했어. 이 사람 자기는 확실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한 확실하지 것까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난 모릅니다. 이렇게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아는 것은 또 다 얘기한다는 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패턴으로 생각했나? 그렇지 어떤 패턴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만하다. 그런 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야. 응? 이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 이게 알려지게 됐고 또 하나는 뭐지? 많은 일에 의심을 가진 이유를 설명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오류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쫙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있어? 그 사람의 이론이 무너지겠지. 그치. 상대방이. 그럼 나는 데카르트는 굉장히 똑똑하다. 소크라테스처럼 그 이론. 사람이 모른다는 것을
알게끔 짚어준다. 예, 다 짚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탁월하네?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면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은 자신의 원칙에 부실해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응? 무슨 말이죠? 앞에 조용하게 살라고 응, 그 새 원칙을 정한 것 같은데, 응, 임시거처로. 응, 그 새 원칙대로 살다가 이렇게 된 거는 데카르트가 확인하지 못한 오류들? 응. 무슨 말이지? 저 이해를 못했는데 어디 뭐? 그러면은 그 임시거처를 들키면 어떡해요? 그렇지. 임시거처가 들킬 수 있지.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이 임시거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지.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런데 남의 그 생각들의 잘못을 너무 잘 집어낸다. 이 사람은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임시거처는 이제 너무 없어지고 자기 집이 어떻게 보면 지어졌다고 볼 수 있지. 지어진 집이 알려진 게 된 거야. 이 시점에 와서는. 다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이미 다 지었다는 거지. 그 임시거처를 지금, 이제 임시거처니까 이제 집이 지어졌으면 그 집에 가서 살지, 임시거처에 살지는 않지. 그래서 지금 다 완성하고 들켰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임시거처의 목적은 완료된 거네. 그렇지. 원래됐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 완성된 집에 가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부에 가서 이제 자기가 완성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보면 이제 결국 어떤 이 사람은 그 기존 제도는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야. 그렇지? 예. 예, 제도를 거부하면 재판을 받고 그러면 자기 연구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제도는 그대로 따라가. 근데 뭘 바꾸냐면 사상. 사상을 나로부터 바꾸기. 나의 사상을 바꾸는 것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마르크스라고 알지? 아, 예, 공산주의 만들었던 사람. 예. 이 사람 한 사람이 그 런던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내서 이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데 공산주의가 그 인류의 절반이 공산주의를 믿고 지금도 북한도 공산주의 믿잖아. 예. 이런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도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그 일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이 사상이나 어떤 굉장히 핵심적인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대.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사상이 바뀌면 그게 이제 영향력을 미쳐서 그런 이제 삶을 살아낸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그런 큰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음, 인시거처를 만들었고, 그리고 인시거처의 원칙은 이러하다 하고, 음, 그 인시거처에 살았던 동안을 3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렇지. 임시거처에 살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임시거처에 살았는데 눈에 잘 안 띄게 예? 이렇게 대충 살았어. 응?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생활의 편의를 무엇이나 하나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이제 즐겁게. 도시에 사니까 생활의 편의를 누렸던 거지. 그러나 가장 먼 황야에 있는 것처럼 고독한 운둔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자, 이 운둔 생활을 통해서 자기 집을 짓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남하고 일정한 거리를 이제 유지하면서 생활은 하면서도 스스로 그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 예.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어떤 환경이 딱 주어졌을 때, 그러면 임시 거처에 살고 있는 데카르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질문이 되나? 다 응? 그걸 여기 판단해 본 것 같은데 32페이지에, 아닌가? 32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속담에서 말하듯 필연을 덕으로 바꿈으로써 지금 병들어 있으면서 건강하고 싶어 하거나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자유롭고 싶어 하지 않게 될 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모든 사물을 이런 각도에서 보는데 익숙해지려면 오랜 훈련과 반복되는 사색이 필요하다. 이 말을 했는데 필연을 덕으로 바꿈으로써 이 따옴표를 찍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필연을 덕으로 바꿨다. 필연이 뭔? 필연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힌 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 그게 필연이야. 이건 이제 피할 수 없는 필연의 사실. 일이지. 근데 이걸 덕으로 바꿨다는 말은 뭐야? 덕으로 바꿨다. 어떻게 했어? 하고 싶은 소망? 덕이 뭐야? 덕. 그러게. 덕이 이제 개인의 성품이거든. 좋은 성품.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 기도했지. 기도했나? 기도했을걸? 아니지. 술 맡은 아닌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안색을 살펴가지고 이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줬지. 그래서 예. 이제 그 꿈을 잘 해석해 준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총리가 된 거잖아. 그렇지? 그치. 네. 여기서 보면 이 감옥에 갇힌 이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보통은 절망하거나 막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그곳에서 또 요셉은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지.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또 감옥의 모든 일을 다 자기가 맡아서 했어. 간수장이 그냥 요셉한테 너 일 잘하니까 이 감옥 일을 네가 혼자 다 해. 이렇게 했어. 근데 싫어요 하지 않고 그걸 다 했단 말이야.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이야. 그러니까 노예지만 죄수지만 그 속에서 남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을 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좋은 점입니다. 필연을 덕으로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핑계할 수 있거든. 그렇지? 공부 못하는 이유 찾아보면 엄청 많잖아. 뭐 때문에 이지 않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이것이 필연을 덕으로 바꾸는 자세라는 거지. 그러니까 데카르트도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상황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각할 시간을 자꾸 놓칠 수도 있잖아. 그치. 나중에 생각하지 뭐. 중요하지도 않잖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노력을 한 거야. 노력을 했다.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덕으로 바꾸어내는 그 일을 그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게 이제 세 번째 원칙이야. 자기를 이겼다는 개념이 자기 욕망이나 자기 만족을 절제했다는 말이 이 말이야. 무슨 말이 알겠어? 생활을 할 때 생활에 물지 않고 그냥 생활로 살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잃지 않고 그 일을 꾸준히 해낼 수 있었다. 그만큼 자기 절제를 많이 했다는 거지.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지?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또 질문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이는 오늘 뭘 배웠어요? 할 일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그렇지. 할 일을 꼭 해야 되고, 그걸 하고 나서 자기 일을 해야 된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고 데카르트도 그렇게 했잖아.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게 굉장히 좋은 원칙, 데카르트의 삶의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데카르트처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주 큰 걸 알았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